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영상을 짧게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학계 너들은 이제 끝이 났어요. 너들의 구라는 이제 다 끝이 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자경사로 실록에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회자경사의 뜻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돌회, 돌아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자, 스스로 이제 돌아오다.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부터라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서 다시 현재의 지점으로 돌아온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은 그 난징하고 북경의 이야기가 주로 많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내 자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난징에 갔다. 무엇으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는 이거는 난징이 되는 겁니다. 돌아왔다 그러면은 난징에서 내가 현재 있는 지점으로 돌아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있는 지점이 여기 경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오다, 스스로 돌아오다, 경사. 그러면 난징에서 베이징 북경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영상 제작하면서 대한민국 사학계 너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회자 경사를 검색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가 50페이지. 그리고 2, 3, 4, 5, 6, 7, 8, 9, 9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조작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태종실록의 내용입니다. 전시 다 태종이죠, 태종.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태조신을 일군 총서 100번째 기사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태조실록이죠. 태종하고 태조실록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태종실록이 나오네요. 그러면 태조가 여기 있는 이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실록 일본 총서 100번째 기사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회자 경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경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베이징 북경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청진조사 윤승순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에서 황제의 조책을 받들어 도평의사의 자문을 보내니 이런 내용 나오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부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이 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예부 나오죠. 조선의 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선의 간청에서 황제가 있는 곳, 동민왕에 있는 곳에서 베이징 북경에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윤승순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인터넷에 윤승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고려 후기에 밀직부사, 판밀직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윤승순, 고려 후기에 진문하사, 문화평리, 판계성부사 등을 여기면 관리 무신이다. 1392년 나오지요, 여기. 1392년이면 이때 그 조선이 탄생된 시기 아닙니까? 제가 왜 조선이 탄생된 시기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 1392년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392년에 명태조 홍무제 25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서기 1390년 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명태조 홍무제 25년, 그리고 고려 공양왕 4년, 조선 태조 원년이라고 되죠. 원년은 이제 조선이 탄생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황제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 황제는 난징에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베이징 북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키 자료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명태조 홍무제 25년 이래 돼 있잖아. 이거 가짜 역사가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보통 명태조가 주원장이라고 하는데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했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100% 가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 초대 황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앞전에 그 윤승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고려 후기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관은 파평이다 이래 돼 있죠. 1371년 신돈이 주사된 뒤에 풀려나 응양군 상호군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문신이 우리나라 선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부에서 그 황제 조책을 받들어 도평 의사에 자문을 보내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난징에서 베이징 북경에 그 자문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회자 경사라는 내용에서 나온다. 베이징 북경에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조는 판삼사사 심덕부, 이 심덕부 있죠. 이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 개국공신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덕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려 후기에 세도원수, 문화찬성사, 서경도원수 등을 여기만 문신이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덕부는 고려 후기 서해도원수, 문화찬성사, 서경도원수 등을 여기만 문신이다. 1328년 충수강 15년에 태어나 1401년도 태종 1년에 사망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내용을 계속 한번 볼게요. 조선 개국 이후 신왕조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 한양의 궁실과 종묘를 연관하는 일을 총괄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국 이후에 경복궁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한양과 궁실과 종묘를 연관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양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난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594년 지도를 보면 현재 보시는 이 부분에 경복궁을 지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응천부, 황서, 남직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조 일생계가 명나라를 건국했다면 당연히 여기에 경복궁을 건설해야 되는 게 정확한 이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지용기, 정몽주, 정몽주 또 유명한 사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 흥국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흥국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민국 서울에 또 흥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흥국사가 이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여기만 있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이 기록은 베이징 북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흥국사는 베이징 북경에 있는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회자 경사, 이 경사라는 지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1594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용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니, 이런 지도 볼 때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은 나라 자료로 두둑기를 해간 그 나라들이 왜 돌려주지 않는가? 자, 그게 참 요상합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확대를 해볼게요. 뭐 이런 지명들은 계속 제가 보여드렸지만 바로 여기가 됩니다. 경사, 베이징, 북경, 순천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지도는
많이 이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경사, 여기 회자 경사, 여기 나오는 이 경사가 되죠. 자, 원문이 떴으니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회자 경사. 경사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 예부에서 황제의 조책을 받들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황제가 있는 곳이 난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난징에서 베이징 북경에 왔는 내용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우왕, 창왕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 다 베이징 북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왕, 창왕은 본디 왕씨가 아니므로 봉사하게 할 수 없는데 또 천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정창군 요는 신랑 7대 손자라서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고는 공민왕의 정비궁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의 강릉에 옮겨두고 창왕 후 강하에 내쫓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요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분이 공양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광화가 어디겠습니까? 이거는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대륙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화는 한반도 강화도가 아니고 대륙 양야강 그 일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흥국사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흥국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반도에 있지만 대륙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흥국사가 있는 위치가 베이징 북경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흥국사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재민이가 흥국사는 여러 곳에 있는 뭐 절이다 사찰이다 설명을 해주고 중국과 한국 등에 위치한 사찰이다. 자, 중국에도 흥국사가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북경 흥국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흥국사가 이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번역을 하니까 베이징의 천지재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한번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징의 세지재단은 베이징 황성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징 황성 안에 위치하고 있대요. 야, 그러면은 이게 자금성 안에 있는 그 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징 중심의 추거의 서쪽 태묘 맞은편에 있습니다. 황제가 뭐 황제 이렇게 말이 나오고 번역이 좀 이상하게 그런데 국가의 신, 황제가 국가의 신, 뭐 이런 재단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시는 사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보시면 1377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신을 모시는 재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나라 태조 이게 1377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여기 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377년의 이야기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우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연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왕씨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고민왕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351년 10월에서 1374년까지 돼 있어요.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고민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74년 좀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연대가 137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민왕 제위가 이제 끝난 시점이 1374년이니까 75, 76, 77, 이제 3년 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이 태조실록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명나라는 주원장이 건국했다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찰을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베이징 북경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게 흥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지가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산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고사찰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진나라 때는 뭐 흥국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재재단이라 되어 있고, 베이징 중심 축의 서쪽에 있으며 황제 조상묘 맞은편에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 또 나오죠. 요 나라 때 흥국사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원나라 때 흥국사로 또 확장됐다.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이 원나라가 제가 고려다 설명을 드렸죠. 원나라가 고려고 고려가 원나라다. 자, 흥국사 여기 나오죠. 자, 아래쪽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나오죠. 원나라 때 수도로 둘러싸이고 만수 흥국사로 개칭되었다. 이런 내용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트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명청 시대에 사용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북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이게 바로 흥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이게 찍어놓은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1870년도까지 이 한반도 땅에는 조선이 없었다. 자, 데라우치 마사데케가 가마쿠라 대입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데라우치 마사데케가 사진에 걸려있고, 저 왼쪽에 이미지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미지 보이시죠?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게 폐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폐로 문도 보이죠? 현재 이 이미지들이 자금성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성 한 분이 보이죠? 그리고 남성 한 분이 보이죠? 이 여성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또 재민이가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박에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박에스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모자 쓰신 남성 보이죠? 이분이 앞전에 본 갓을 쓴 남성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박에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면 왼쪽에 여기 갓을 드신 이 남편이 됩니다. 얼굴 똑같죠? 자, 그리고 현재 이 쿠바 사이트 이 자료 생각나십니까? 여기 코리아를 설명한 부분이죠. 자, 이 영상을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잠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오죠. 현재 이 쿠바 사이트는 이 자료가 현재 사라진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요즘은 글만 남고 이 사진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맞다는 이야기죠. 이 데라우치 마사데케는 한반도에 온 사람이 아니고 베이징 북경에 있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데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일본 제국의 제1대 조선 총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라우치 마사데케는 이 한반도에 온 인물이 아니고 베이징 북경에 있었는 인물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네. 정도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개국 공신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 있고 심덕부 있고 지용기, 정몽주 나오고 그리고 설장수, 성성린 나오죠. 그리고 조준 나오죠. 박이,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베이징 북경에 있는 흥국사에 모두 모였다. 그리고 의논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뭘 의논을 하냐? 우왕과 창왕은 본디 왕세가 아니다. 그래가 우왕과 창왕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우왕과 창왕은 여기 우왕은 강릉으로 보내고 창왕은 광화로 보낸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릉이나 이 광화가 어디겠습니까? 이거 한반도 이야기가 아니고 대륙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명나라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명나라가 여기에 연대를 보면 1368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644년에 멸망한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홍무 10년 1377년 명태조 여기는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성계인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흥국사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조작이 완전히 들통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저 회자 경사로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거 다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부에서 황제의 조책을 받들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원문에 과연 황제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부 봉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예부 조선의 관청 나오지요. 자, 받다, 받을봉. 뭘 받나? 성스러울 성, 성지를 받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조선의 관청인 예부에서 성지를 받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경사에 돌아왔다. 북경 베이징에 왔다. 자, 그런 의미고, 자, 북경 베이징에서 이 모든 내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북경 베이징에 있고, 심덕부, 정몽주, 정도전, 자, 이분들은 유명하죠. 그분들이 북경 베이징의 흥국사에 모두 모여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 연대 1377년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이제 흥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뺏겼다. 자,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은 나라의 역사이지만 자신들 땅에서 모든 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주원장의 역사로 이렇게 둔갑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진짜 내용을 걸러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짜 내용을 걸러내버리면 나머지는 더 가짜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학계 너들은 이제 끝났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회자경사라는 이런 단어로 이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베이징 북경에서 다 발생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가 이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을 하면서 어느 명나라를 막 집어넣고 있어요. 자, 태조실록부터 해가 쭉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이제 태종실록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명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태종의 왕위 개성을 허락하는 명나라 예부 자문이 도착되다. 자, 여기 보면 또 예부 나오죠. 또 명나라 또 이렇게 해석해 놨죠. 자, 그러면 이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태종 이방원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파를 한 장 보도록 하지요. 이 사파는 쿠바에 조선인이 살았고 이런 건물 형태가 있었으며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쿠바의 책임자였다고 설명하는 데 쓰인 글입니다. 이 한 장을 사파를 통해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1910년대) 쿠바 담배 소신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한국의 국기, 데라우치 백작, 한국 지사, 한국의 국장이 보이고 조선 남성과 여성의 의상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1910년의 모든 영토를 압류하고 그것을 통치 주권을 해산시켜 제국의 영토로 선언했다. 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한반도에는 북쪽과 남쪽까지 패피치 않고 이코알린 산맥과 교차하고 압록강과 북쪽으로 두만강이며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인구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황색 인종이다. 이 사이트의 설명으로 조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 쿠바 발행 담배 홍보용 앨범 중 한국 태극기 홍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페방 또는 페루는 중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의 하나로 문의 일종이다. 중국의 페방은 본래 고대 인도 사원의 입구인 투라나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페방은 층층으로 된 지붕이나 많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등 전통적인 중국의 건축적 특색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문은 인도 특유의 것은 아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오두문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두 기둥의 윗부분을 검게 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큰 거리의 길을 가로질러 세우던 시설물이나 무덤, 공원 따위의 어귀에 세우던 문,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경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웠다. 한복 입은 여인과 남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사자의 문 앞을 걷고 있네요. 사자상이 보이며 오른발을 들고 있고 숫사자상으로 보입니다. 암사자상은 왼발로 어린 새끼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은 자손들의 번성을 상징한다고 하며 숫사자상은 여의주를 누르고 있는데 권력과 천하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자상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광화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 해트라는 설도 있습니다. 현재 중공의 자금성 태화문 앞 암사자상입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는 이런 사자상 모양이 없습니다. 경주 괴릉 앞 석사자상, 당당함 최고의 4마리 사자가 무덤을 지키고 있으며 얼굴은 웃고 있다. 경주박물관에 있는 석사자상이다. 보은 법주서석 등의 쌍사자상, 암수 2마리 사자가 가슴을 맞붙이고 있다. 분황사석탑 기단의 석사자상이다. 불국사, 다부탑 석사자상은 장식이 있는 목줄을 걸고 있다. 화엄사 사자석 등과 사자 얼굴 모습이다.
베이징 최대 규모의 라마 불교 사원 옹화궁의 만복각이다. 옹화궁은 북경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국자감 동문바로 밖에서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북경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라마교 사원이다. 청해 강희제대에 지어졌으며 옹정제가 즉위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옹정이 왕위를 이어받고 난 이후에는 이곳의 절반은 라마교 사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황제의 정원으로 개조했는데 후의 정원은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운정 3년에 현재의 이름인 옹화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다가 관룡 9년의 옹화궁은 정식으로 라마 사원이 되었고 청정부가 관리하는 라마교 업무의 중심이 되어 1981년에 옹화궁은 종교 활동의 장소로 정식 개방된다. 한, 만주, 몽고, 장족, 티벳 등 여러 민족들의 건축 예술이 융합되어 또 하나의 독특한 건축 풍경을 지니고 있다. 주 건물들은 죽은 온정 황제가 이곳에 묻힌 때에 황금색 유리 타일로 재단장되었다. 또한 불교 문물과 자료, 그림 등이 보존되어 있다. 페루의 모양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왼쪽에 건물이 보이고 앞쪽에 폐방이 보인다. 현대륙 중공의 북경의 국자감하고 유리폐방을 닮아 보인다. 국자감은 992년에 설립된 고려시대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수도 개경에 위치하였다. 국자감의 창설은 신라로부터 이어온 국학을 당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고려의 교육기관으로 태조 때 경학이 있었으나 성종은 모든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학을 국자감으로 개편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유학부와 잘팍부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였다. 국자감의 명칭은 1275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학으로 개칭되었으며 1298년 충선왕이 성균감이라 고쳤고 1308년에는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이라 하였다. 그 뒤 1356년 공민왕의 빼원 정책에 따라 다시 국자감이라 하였다가 1362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 말기의 잦은 명칭 변경은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자감은 본래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뒤에 성균관은 기술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 교육하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이 국자감은 현 대륙 중화인민공화국도 같은 명칭을 가진 교육기관이 있다. 국자감의 중심 건물인 벽옹,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학당이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이곳 벽옹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국자감이란 중국 수대 이후의 중앙관학으로서 중국의 고대 교육, 세계 최고 학부였다. 수대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수도인 장안, 낭량, 개봉, 남경 등의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명대에는 남경 외에도 북경에도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청조 때에도 북경 국자감이 있었고 이는 중국 최후의 국자감이 되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류큐, 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최고 교육기관에 영향을 주었다.
국자감으로 들어가는 지편문을 지나면 나오는 유리폐방이다. 위치와 모양이 같다. 왼쪽 건물은 국자감의 벽공이다. 이 모든 건물들은 옛 중국의 건축인 것이다. 이 탑은 언뜻 보면 건물과 하나의 구조로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분리된 각기 다른 건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이 앞쪽에 하나 더 있어 겹쳐 보이는 것뿐이다. 이 건물의 뒤의 탑과 닮은 건축물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중국식 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모양은 똑같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이런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진화의 엽서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탑의 이름은 상하이 용마탑이라고 적혀 있다. 상하이의 가장 오래된 삼국시대의 사찰이며 상하이 3대 사찰 중 하나인 용화사입니다. 삼국시대인 242년에 오나라 손권이 홀로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용화사라는 이름은 미륵보살이 세상에 와서 미륵불로 성불에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신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용화사는 문화대혁명 당시 크게 훼손되었다는데 40.4m의 7층 8각 용화탑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의 그림은 데라우치 마사카케는 쿠바에서 조선 총독을 지낸 것이 아니라 1910년도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한반도 및 중국 대륙에서 새로운 일본 조선이 탄생된 것을 쿠바가 담배를 팔기 위한 홍보 앨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특색의 정보를 수집 후 하나의 사진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 배경 사진첩으로 중국 대륙에 조선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며 한복이 조선의 전통 복식이라고 알고 있으나 고려에 오신 것이다. 조선의 옷은 현대륙 청나라하고 같은 복식이며 하멜 표류기의 내용으로 조선은 대륙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 조선은 군이 없고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가의 의문이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바로 조선은 대륙 중국에 있었고 군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현대륙 중국에서 싸운 이유인 것이다.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진화 조선 이름은 사용하면서 대청국을 중국으로 둔갑시켜 놓았으며 대조선국을 청나라의 속국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남겨놓은 사파로 진화 조선의 왕의 복식은 청나라 왕의 올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했고 조선의 왕인 것을 우린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남겨놓은 조선사 35권과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조작된 내용으로 우린 여기 한반도 땅이 조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며 여기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은 다 고려의 유물일 것이다. 현 중공과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지금도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보 족속이다. 너희들은 이 한반도 땅이 조선이라고 믿고 영원히 살 것이다. (1872년)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이다.
원래는 흑백 사진이었으나 인공적으로 착색한 사진도 있다. 중국 민족 의상으로 알려진 차이니즈 드레스는 사실은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시대의 의상이다.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차이나 드레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 의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중국의 민족 의상은 한복, 중국식 발음으로 한프라 하는 것으로 각 왕조에 따라 특이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